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강의 4편이에요. 부동산 정책론이고 4문제 정도는 최소한 나오고 많을 땐 6문제까지 나와요. 26회처럼. 그래서 13강에서는 4편 전체를 핵심 정리하고 1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편은 1장은 역시 뭐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 목차에서 여기서 시장 실패 원인 5가지죠. 특히 외부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토지정책에서는 토지정책의 종류 몇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정책, 이게 핵심이고, 조세정책에서는 조세의 전가와 기착, 이 부분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파트예요. 1장에 있는 내용은 핵심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효율성, 시장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 원인 5가지예요. 불안정 경쟁, 독점이나 과점 등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유발하는 산업은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거의 독점과 같은 문제가 생겨서 과소 생산 문제가 생기더라.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민간이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외부 효과가 가장 중요하죠. 부의 외부 효과와 정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부는 과잉의 문제, 정은 과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 등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 정부의 불안정성 혹은 비대칭성은 정보를 많이 가진 자의 도덕적 개입. 그러면 정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역선택을 해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 개입은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정의, 평등, 이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데, 위에서도 개입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은 토지 정책인데요. 토지 정책에서는 지역지구제를 근간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책이. 그래서 지역지구제 때문에 지역지구제가 필요한 이유는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존과 개발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 택지 개발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전면 매수하는 거고, 환지는 땅을 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토지 은행 제도는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죠. 공공이 미개발지를 주로 비축했다가 필요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토지 공개념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3장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정책이 핵심인데, 그 중에 임대료 규제, 아주 중요하죠.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주거난이 심화되는 단점이 있다. 임대료 보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현금 보조하고 구분하는 건 크게 뭐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개념이 우리나라와 외국 제도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을 수요자한테 주는 제도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짓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중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정책이고, 임대료 규제와 효과는 같지만 대상주택이 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4장 조세정책에서는 조세의 기능이에요. 주택 문제 해결, 자원 배분, 집가 안정, 소득 재분배, 경제 정책. 특히 이제 세금의 기능은 소득 재분배, 이것이 조세의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세 전가와 기착은 뭐 가장 중요하죠. 조세 정책에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다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따라 결정되냐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완전 탄력적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관련 조세로서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헨리자 조지의 토지단일세도 여러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이 4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1장을 이제 들어가 보죠. 문제 1번을 보시면 문제 1번에서는 정부 개입의 이유입니다. 정부가 왜 개입하는가 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지문 속에 나오든지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1번을 풀어보시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1번 경제 민주화는 이건 형평성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2번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감소. 이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정부는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개입한다. 3번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형평성. 4번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경제적 후생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자, 5번은 틀렸는데요. 사회적 비용을 사적 비용보다 적게 만들면 비용이 적어져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게 적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어지면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 이거는 과소생산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편익을 사적 편익보다 크게 만들어도 이건 정해외부 효과라서 과소의 문제가 생겨서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5번은 틀렸고 외부 효과가 없게 하려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을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일반에서 묻고 있는 것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고 이 균형에서는 소비자가 얻는 잉여와 생산자가 얻는 잉여의 합, 즉 사회적 총잉여가 가장 극대화되는 상태가 균형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서 가령 초과 수요라면 가격이 올라서 초과 공급이라면 가격이 내려서 항상 효율적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의 사례이고 현실의 시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불안정 경쟁, 규모의 경제, 공공주,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완전 실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이러한 내용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되겠고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임차인 보조, 약자들을 보조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혹은 누진적 조세제도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불안정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독점이나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도 실패하지만 완전 경쟁이라도 잠시 후 외부 효과나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으면 외부 효과 등이 발생하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뭐냐면 가격 수능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가 됩니다. 가격 설정자가 된다는 것은 가격을 스스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소생산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규모의 경제는 재화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을 계속 체감한다면 비용 체감 산업이 되는 거고요. 그 비용 체감 산업은 자연 독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독점의 문제는 역시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시장이 실패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평균 비용이 계속 하락하니까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자연 독점으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2번에서 9번까지는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거의 매회 출제가 된다. 지문 속에서도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를 5개까지 올려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26회 기출을 보세요. 1번은 외부 효과의 정의예요. 자,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정의는 제3자인 B에게 어떤 경제 단위가 제3자인 B에게 손해를 끼친다.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상태. 또 경우에 따라서는 C라는 경제단위가 D라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데도 이익을 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외부 효과예요. 지금 앞선 경우는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 아래의 경우에는 정의 외부 효과다. 그래서 의도한 결과라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했으면 배상을 해줘야 되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1번에서 정의해야 됩니다. 2번 정의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정의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정리를 하겠지만 남한테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이건데 가령 정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현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건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주거 지역이 있는데 공항 신공항 이렇게 해서 요즘 난리죠. 설치하려고 난리죠. 이 정의 외부 효과는 제발 우리 집 핀피 현상입니다. 앞마당에 세워주세요. 님비 현상은 나딘마에 백야드에서 우리 집 뒷뜰에도 안 돼요. 가령 사드를 배치했다. 성주에. 그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를 주는 거는 님비 현상이 발생합니다. 님비. 나딘마이 백야드. 우리 집 뒷뜰에도 안 돼요. 이건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님비 현상이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3번은 부의 외부 효과로 바꿔주든지 혹은 핀피 현상으로 바꿔주든지 해야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정의 외부 효과고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죠. 사드 배치를 하게 되는.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 토지 간 상충으로 인하여 토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주거지역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거는 매연을 뿜어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핀피 현상이에요. 님비 현상은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를 정리해보죠. 한 경제단위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구성에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게 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지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향을 미쳤는데 중요한 것은 손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입니다. 시장 내부에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령 외부 비경제라고도 하고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고요. 혹은 부의 외부 효과라고도 합니다. 피해를 주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이 존재하는데 이 외부 비용이 없다면 이게 0이라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외부 효과라는 건 이게 생기는 경우예요. 생산에 있어서 부의 외부 효과는 공해 배출 기업이 대표적이죠. 공해를 유발해가지고 주거지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령 자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900원인데 만약에 외부 효과가 없다면 사회적 비용과 일치해서 적정 생산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자 보상을 하지 않는 공해 비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1,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사적 비용은 900원인데 사회적 비용은 1,000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손해를 끼쳤는데 이 100원의 보상을 하지 않아요. 아까 정의처럼 보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공장이 이걸 100원을 보상해줘야 돼 있었는데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비용을 과소평가해서 원래는 비용이 1,000원으로 생각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900원으로 생각하고 생산을 했다면 1,000원보다 많이 생산된다. 최적보다 많이 생산된다. 이걸 과잉 생산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실패죠.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 외부 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비용을 1,000원으로 느끼게 해주겠다. 그럼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다시 최적으로 가겠죠. 그런 정책이에요. 자, 소비에 있어서 부의 외부 효과는 흡연이 대표적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흡연을 하면서 사회적 편익을 줄어들게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손해를 끼쳤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면 막 담배 피잖아요. 여기 임산부도 있는데. 그러면 과잉 소비가 되겠죠. 시장 소비량이 최적보다 많아요. 따라서 세금 부과, 규제 정책, 공공장소 흡연 금지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외부 경제는 정례 외부 효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하면 아끼고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로봇 생산 기업이에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 첨단 산업이다. 첨단 산업은 이걸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면서 다른 업체에게, 타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타업체는 이걸 사다가 분해해서 기술력을 빼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대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발비만 엄청 들이고 기술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아지긴 했어요. 여기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했으니까. 사회적 비용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럼 여기 로봇은 망하겠죠? 과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죠. 다른 업체만 이익을 주니까. 그래서 시장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특허 제도도 이런 거죠. 특허를 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비에 있어서 정의외부 효과도 교육을 소비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정의외부 효과예요. 자, 교육을 받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커집니다. 사적 편익보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가를 받을 수 없다면 안 하는 거죠. 교육 안 받아요. 따라서 과소 소비가 되니까 보조금 등을 지급해야 된다. 국비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외부 비경제는 자,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다 나타나죠. 그래서 공예 기업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거고, 흡연을 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이 적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경제인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회적 비용을 적게 하죠. 그리고 교육을 소비하는 행위는 사회적 편익을 크게 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부 비경제는 이것은 과잉 생산의 문제가 되죠. 혹은 과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해를 끼치고 보상을 안 해도 되니까 과잉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경제는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안 해버려요. 과소의 문제가 생깁니다. 과잉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과소는 보조금이나 감면 혜택을 하든지 공공이 직접 하든지. 아까 보신 대로 님비 현상. 자, 외부 비경제를 주는 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고도 미사일 이런 거는 우리 집 뒷뜰에도 안 돼요. 님비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한다는 거죠. 외부 경제를 주는 시설들은 신공항, 김해냐, 밀양이냐, 부산 뭐 하여튼 뭐 그랬었죠.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설치해 주세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개입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고쳐주지 못했다.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부족하고 민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국회 로비 등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개입이 시장을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지만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코즈의 정리가 나오는데 정부 개입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라. 협상에 의해서 민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오리오 및 코즈의 정리다. 이 정도만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옳은 것은 1번 인근 지역에 토지가 오염되면 정이 아니라 부의외부 효과. 2번 자, 실질 이익을 주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정이죠. 3번이 맞습니다. 최적보다 부의외부 효과는 과잉이에요. 자, 그렇죠? 더 많이 생산됩니다. 4번 아파트 인근 지역에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면 부가 아니라 정외부 효과. 5번 외부 효과 원인은 비배제성과 뭡니까? 경합성은 공공재, 잠시 후 공공재에 관한 내용이죠. 외부 효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문제예요. 틀린 것. 1번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는 자, 외부 경제는 어떻습니까? 과소 생산이죠. 그러니까 시장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보다 적어야죠.
외부 비경제가 과잉이죠.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장 생산량이 최적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맞고요. 소비에 있어서 외부 비경제도 마찬가지죠. 시장 소비량이 최적 소비량보다 커지는 거고요. 3번 외부 비경제가 발생하면 생산에 있어서 자 생산에서 외부 경제 공해 유발 기업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죠. 사적 비용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4번 생산에 있어서 긍정적 외부 효과, 즉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산업은 최적 생산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데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과소죠. 4번이 틀렸습니다. 최적이 아니라 과소. 5번은 맞는 거고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은 이 규제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과잉 생산의 문제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규제 정책이 필요한 건데 4번처럼 진입 진출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은 규제 완화니까 오히려 과잉이 심해집니다. 나머지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규제죠. 그래서 맞는 거고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예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은 외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의고 2번은 코지의 정리예요. 재산권 부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시어리엄입니다. 3번 외부 경제는 핀피, 외부 비경제는 님비 현상. 4번 부의 효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재화의 가격 상승과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됐는데 지금 이게 과잉이라는 거죠. 왜 과잉이냐면 외부 효과가 없었다면 즉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 세금을 부과했다. 공해 비용을 지불했다면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생산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시장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보다 많아지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니까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이다 해서 4번은 맞는 거예요. 5번 공공재는 가령 자연이 잘 보존된 산림, 지상파 방송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정해외부 효과를 일반적으로 이로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부가 아니에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에 관한 가로, 기억은 뭡니까? 과잉이냐 과소냐? 과잉이겠죠. 과잉 생산이에요. 문제는 무엇을 통해 자, 보면은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 규제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통해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내부화시켜서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 8번 문제를 보시죠. 외부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기억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재산권을 줘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코지의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해결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외부 불경제는 보조금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외부 불경제 보조금이면 외부 경제에 대해서 틀렸다 하실까 봐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여기는 그냥 보조금이 아니라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공해를 억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겁니다. 니은도 맞고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탄소 배출권 시장도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리을이 틀렸어요. 외부 불경제가 존재한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외부 비경제는 당연히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어요. 미음 공해세 세금 부과는 맞는 거죠. 당연히. 자, 그렇게 되면은 리을만 틀렸어요. 예. 자,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 9번입니다. 자, 외부 효과 틀린 건 24회 기출이에요. 1번은 정이고 2번은 매연을 배출하면 부외부 효과, 3번 부외부 효과는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아요. 4번 부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면 이거 아까 그린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과잉 생산하고 있었죠.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 세금만큼
높이는. 그러면 자, 생산비가 증가해서 제품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원이 조성됐다, 정우회부 효과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네. 자, 10번에서 12번 세 문제는 공공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19회 22회 때는 단일 문제로 있었지만 지문 속엔 가끔 출제되고 여러분 수준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너무 뻔해서 용어가 거의 똑같아요. 1번 잠시 후 보시겠지만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공공재의 핵심이에요. 만든 거고요. 자, 비경합성, 비배제성, 특히 비배제성,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 맡길 경우 과다가 아니라 과소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갑니다. 3번 무임승차, 4번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개인 거라면 만약에 잘 보존된 산림, 공공재, 나라 거, 설악산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산이라면은 개인산은 철조망 두르고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규모의 경제가 여러 사람이 다 봐서 볼 수가 있다. 소비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5번에 나와 있어요.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다. 자, 공공재는 대표적으로 국방, 소방, 경찰 이런 거죠. 자, 이거를 국방이나 소방, 경찰을 민간에 맡긴다면 무임승차, 요금을 안 내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민간의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생산한다 해서 공공재예요. 그래서 사례가 국방, 소방, 무료공원,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이런 것 등이 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배제성입니다. 배제성이란 자동차나 영화관은 이건 무임승차를 할 수가 없죠. 내가 영화를 볼 때 나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공짜로 보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공짜로 차를 누가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배제성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나 잡아가면 되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다 내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동차는 내 거야 할 수가 있는데 비배제성입니다. 그렇다고 공공재는 안 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경합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다 경합성이 있어요. 따라서 물고기는, 바닷속의 물고기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잡아가면 내가 소비할 게 줄어들어요. 남들이 차 사면 좋은 차 모델은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영화도 매진되면 못 봐요.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소비 행위가 다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서 얘는 공공재가 아니고 공공재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비경합성, 바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케이블 TV도 비경합성이에요.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의 뭐 100만 명이 1000만 명이든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 그렇지만 얘는 배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케이블 TV에서 끊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있죠. 자, 결국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만이 공공재입니다. 가령 불꽃놀이는 이거는 자, 이거 보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비배제성. 불꽃놀이 사업자가 불꽃 쏘면서 요금을 낸 사람에게만 불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비배제성. 그리고 경합성도 없어요. 100명이 보든 1억 명이 봐도 이 불꽃이 희미해지거나 소진되지가 않는 거예요. 비소진성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배제성은 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소비가 가능한 거고, 비경합성은 누구든지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 이거죠. 누구든지 소비할 수가 있다. 경합성이 없으면 1억 명, 전 인류가 다 봐도 돼요. TV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11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죠. 공공재 틀린 것. 1번 아까 비배제성, 비경합성이고, 2번은 완전히 틀렸죠.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민간이 어떻게 이거 합니까? 돈도 못 받는데, 무임승차 때문에. 그러니까 과잉, 필요한 양품 충분히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되게 돼 있어요. 민간이 거의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이 생산할 수 없으니까 3번에서는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4번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 중에 하나다. 자, 12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경리은 디귿 리을이 다 맞았어요. 그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13번, 14번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단일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지문 속에 있다금 나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13번을 풀어보면 자, 핵심적인 단어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에요. 그 말이 나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답이 5번인데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보면 자, 이것은 뭐냐면 가령 저희가 레몬 시장이라는 거 껍데기는 반질반질하지만 속은 잘 모른다. 중고차 시장 혹은 싸구려 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정보는 판매자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구매자는 그 정보를 조금밖에 몰라요. 이럴 때 정보를 많이 가진 판매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중고차를 주행거리 속여서 판다. 그럼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역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레몬 시장,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역선택을 합니다. 좋지 않은 제어와 거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차를 타다 보면 알겠죠? 이거 완전히 사기당했네. 다시는 중고차 시장에 가나 봐라. 시장에 이 소문이 쫙 퍼지면 여기는 시장이 붕괴되죠. 중고차 시장은. 역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이 존재해야 되죠. 정부가 품질 인증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재고주택시장, 주택시장에 좀 응용해 본 건데 가령 주택시장에 고품질의 주택과 저품질의 주택이 존재한다. 뭐 50%씩 존재한다. 뭐 이렇게 가정해보고 그리고 고품질의 주택은 뭐 1억 원이고 저품질의 주택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존재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구매자가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 얘가 걸릴 수도 있고 얘가 걸릴 수도 있고 확률이 존재하죠. 1억 곱하기 50%, 5천만 원 곱하기 50%, 5천만 원 더하기 2,500은 7,500만 원에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고품질의 주택은 이건 철수하겠죠. 시장에서 안 팔아. 내가 왜 7,500만 원에 팔아? 1억짜리인데. 여기는 남아있죠. 속여서 팝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내용은 자, 역선택 직면하게 되고 2번 거래 규모를 축소시켜서 이제 샀더니 다 나쁜 집만 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럼 이제 중고주택 시장은 망하는 겁니다. 3번 고품질 매도자는 이제 철수시키는 유인이 생긴다 이거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이거 가가지고 정보를 잘 줘라. 품질 인증해라. 그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5번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 야, 얘는 나쁜 집이고 얘는 좋은 집이다라는 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저품질의 주택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싼 거 사면 되는 거고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짜리니까. 그래서 나쁜 주택은 거래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사정에 맞게 사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별개로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15번부터 12번까지는 종합 문제예요. 종합 문제도 꽤 많았죠. 이런 식으로 다 섞여서 나오는 문제. 그래서 15번 문제를 풀면 시장 실패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연결. 독과점 불안정 경쟁 시장은 이것은 공정거래법. 자, 2번 비용 체감 산업은 이거는 규모의 경제를 유발하고 독점, 공기업이 주로 들어가고 공공재는 세금을 부과하면 더 없어지죠. 네, 틀렸습니다. 네. 자, 4번 정외부 효과 보조금, 5번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 혹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 되는 거고요. 16번 자, 연결이 옳은 거. 주택 매매 시장에서 중개업자의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 해이가 나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기억은 자, 니은 사회적 비용이 더 적어요. 그것은 외부 경제죠. 디귿 무료 도로나 무료 공원은 공공재고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소음과 공해가 심하면 부해부 효과를 유발하죠. 그래서 외부 비경제. 답은 이렇게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이건 좀 응용해 본 문제인데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여기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제 그늘이 지니까 딸기 수확량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이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예, 자, 이 고층 아파트 건설업자가 딸기 재배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 평당 500만 원에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피해 보상을 한다면 보상금이 100만 원이죠. 평당 600만 원이 든다 이겁니다. 자, 1번은 공급업자의 독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외부 비경제의 사례예요. 2번,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죠.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문제 해결이 어렵겠죠. 아파트 건설에 따른 외부 비경제는 사회적 비용이 커졌죠. 사적 비용은 500만 원인데 사회적 비용은 600만 원이었잖아요. 이 100만 원이 외부 비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자꾸 들어서겠죠. 600만 원 들어야 되는데 500만 원만 들어도 되니까 과잉 생산입니다. 그래서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답이 1번만 틀렸어요. 독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전체 1편부터 4편까지를 간략하게 핵심 정리를 해보고 주로 시장의 실패에 관해서 살펴봤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자, 다음 시간에 2장 토지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